더 혹시 이 한동훈과 이준석을 제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현대고등학교, 한 분은 과학고등학교, 명문 중에 명문을 나왔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고시를 패스해서 검찰총 법무부 장관까지 함으로써 검사로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외국 하버드 대학 유학을 하고 26살에 제1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 12년 동안 지도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했죠. 이것을 볼 때 이 이준석 대표도 성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촌철살인의 어법, 그 다음에 어휘구사의 탁월함,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하다는 건 두 분이 아주 동일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메시지 전달력이 좋고 이준석 대표도 메시지 전달력이 아주 우수하죠. 또 하나는 전투에 능합니다. 상대방한테 꿀리지 않고 토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말싸움을 할 때 절대로 지지 않죠. 그 다음에 주제 선점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준석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버르장머리라고 그랬지만 저는 당돌함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당돌함이 지나치고 한동훈 장관은 격이 있고 예의 바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동일한 점이 뭐냐면 둘 다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준석 대표에서 정의당의 이호정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설명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여성 혐오적이고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인이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은 여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여성까지 포용하는 더 큰 포용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둘이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은 아주 뚜렷한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결국은 여성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장관의 경우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요. 예. 근데 결국 이것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두 분의 경쟁력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이런 그런 유교적인 게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영남권이나 호남권의 소위 우리나라 한국의 양반 문화라고 그럴까? 안 그러면 사실 정치는 그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시정에서 다른 장사꾼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관계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내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는 이 그룹은 격이 있어야 되고 순화된 언어를 써야 되고 또 정제된 몸의 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차이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이 팬덤을 형성하지 않을까, 또 한국 정치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약간 밀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등판의 그 시기가 약간 조금씩 이제 힌트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궁금한 게 일단 대선 주자급 한동훈의 총선 등판론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근데 결국 대선 주자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공식이 있어요. 적자. 이 집권당의 대통령의 적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는 많이 어려웠던 것이고 노태우 친구였던 노태우 그 전 대통령 그 전두환의 그 정도밖에 없던 것 같은데 과연 적자인 한동훈 장관이
이것들의 공식을 깨고 갈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네. 전두환 대통령의 자기 친구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왜 백담사에 갔느냐? 너무 늦게 줬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JP한테 순조롭게 권력을 넘겨줬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불우한 그 말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놓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이 소위 말해서 권력 이양, 이것이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큰 그렇게 권력의 욕심이라고 그럴 게 없어요. 아주 멋있는 부인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부인이 또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애착을 가질 이유도 없고 또 그분이 무슨 뭐 그렇게 사리 탐욕을 이렇게 탐할 그런 걸 뭐 그럴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원칙에 맞다 그러면은 저는 일찌감치 후계자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방점은 후계자를 빨리 키워서 권력을 이양시켜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체가 아니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이 윤석열 정권이 다 하지 못한 이 윤석열 정권의 아젠다 정치 철학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으로서 그 후세대한테 물림됨으로써 더 대한민국은 탄탄한 발전의 기초를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이 불리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네. 우리나라에서 검사 출신을 2명 계속 맞아요.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가지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을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 한번 지도자가 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결과로 아슬아슬하게 권력으로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걸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된 기조에서 권력 이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둘이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생사고락.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같이 지냈고 한동훈 장관이 1년 반 동안에 4번의 뭐를 당했습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4번의 그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편한 게 있어요. 독립운동처럼 검찰에 이 법치의 기계를 세운 분이다. 아, 맞아요. 그래서 장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억납니다. 1년 반 동안의 전 정권에 의해서 4번의 좌천을 당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하듯이 법치를 세운 분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을 편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 이 권력을 물려주고 이 정권을 물려주기를 가장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의 이 한동훈 장관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디귿티얼 리을을 써주지 않고 뭐 참 3시간 기차를 연착하면서 국민들과 호흡을 하고 또 5천만 명의 표준어를 쓰는 이 초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건 다음번 대통령 되는데 검사 출신이라는 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민청이나 이런 다문화 이런 정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 또 이 문화 통합에서도 굉장히 또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이제 딴지는 아니지만 또 이 궁금함이 듭니다. 적자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면 타이밍에 의해서 하지만 대척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대통령한테 약간 좀 뭐라고 이제 쓴소리도 하고 대척점에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통은 이제 그건 이동을 이제 보는데. 대척점에 있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하면 대척점에 있으면 네. 그건 또 네. 그렇지 않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가요? 어제도 여러 사람들하고 그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일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은 옳다는 게 다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걸 국회에다 얘기했죠. 노동법 개정을 그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악덕 사업자들을 이렇게 좀 징계할 수 있는 그 법이 아마 미비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체불 임금을 하는 이런 그 소위 좋지 않은 사업자들을 좀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을 빨리 그 개정해달라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 체불 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런 노동법 문제를 국회에 문제를 제기한 분이 없죠.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 각계에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해서 따스하게 품어가려고 하는 어떤 보수의 새로운 따스한 보수의 느낌으로 지금 그렇죠. 받아들여지네요. 예, 그런 점은 되게 좀 보수당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리더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래도 요때 등판이면 좋겠다. 이런 적어도 조언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지금 우리 국힘은 지도 체제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더 예.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런 것들하고 물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아주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 면밀하게 이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두 가지 원칙만 분명하죠. 정치를 한다. 그 다음에 총선에 무조건 출마한다. 요 두 가지 원칙 외에는 다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힌트를 주시는 거는 최대한 시간을 끄니까 예. 거기에 그 바라보는 분들도 예. 그 시간을 끄는 거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예, 몸집을 거네요. 불리고 네. 자기 가장 유리한 때에 좋은 조건으로 입당하기로 네. 하고 공식적인 출마선을 하겠죠. 예. 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총선에서 어디가 중요한데 저는 취재한 바로는 그 용산 대통령실 소식통에 의해서는 용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 이제 권역별 뭐 이렇게 비례 이런 것도 바꿔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지 이런 쪽으로 관측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비례대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비례대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마 앞번호를 하면 한동훈답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당선 가능성 대체 그 비례대표를 등록할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당선 번호가 대략 잡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끝번호로 가는 게 그다음에 끝번호요. 네. 또 지역구 출마를 하더라도 무슨 강남이라든지 무조건 가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으로 가서는 한동훈스럽지 않죠. 한동훈답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을 아주 험지에 내보내서 위험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한 40% 이상이 되는 지역 그렇게 험지는 아니지만은 가서 열심히 한동훈의 그런 자기 정치 철학을 표변한다고 한다면 또 대단한 팬덤 그룹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선되기 좋은
약간의 험지, 아주 험지를 제해놓고는 그런 네. 곳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비례대표의 앞번호에 한다든지 무슨 강남 지역에, 물론 강남 지역에 가서 강남 우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네. 그것은 나는 한동훈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정치인이 처음으로 소위 입봉하는 네. 정치를 이렇게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그 좋은 그런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용산은 쉬운 데인 거죠? 용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용산은 험지에 들어가. 근데 이제 그 비대위원으로 아니 이제 비례대표 그쪽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전구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 이제 오세훈 그 지금 현재 서울시장 경우도 광진에서 굉장히 그 대선 주자급인데도 고민정 예. 후보한테 졌습니다. 예, 졌죠. 그런 예, 거를 예.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만약에 지역구 나갔을 경우나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장관은 아주 험지에 보내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험지에 보내면은 그 전국 선거에 있어서 그런 소위 팬덤층을 활용할 수도 없고 또 한동훈의 그런 효과를 죽이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험지에 보내서 그 선거 운동도 견인차 자기도 당선되고 네. 그다음에 국힘의 전국적인 선거 운동도 견인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인천 개항을 해서 가장 이제 야당의 대통령 주자인 이재명 이제 의원 대표와 만약 겨루러 가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몸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 다른 곳으로 비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당원 권리당원의 숫자와 일반 권리당원 20대 1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개딸들의 영향. 전 개딸들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 싫어하는데 개혁의 딸들의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자기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는 2중 3중으로 안전철책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비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 보호 차원이니까 그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대표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건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비례대표 거의 당선 경계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13번인가 14번 받으셔갖고 당선이 되셨죠.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가면 중간이나 선두에 오지 끝번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 두 분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 한동훈 장관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도권 내 공천 자격할 수도 있고 수도권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뭐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황태자의 꼬리표를 띄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싸움닭이라고 하는 조금 푸근한 이미지, 경쾌성은 많이 보여줬는데 좀 더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포용력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다음에 화합의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앞으로의 정치 활동은 그런 점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그 여성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그 뿔테가 그 한동훈 장관이 얼굴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키가 같을 겁니다. 저는 서 있는 거 보니까 키가 굉장히 늘씬한 분인데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샷을 잡으면 얼굴이 하얗고 이러니까 또
큰 뿔테 안경을 끼기 때문에 그 도해 뿔테 안경을 좀 바꿔서 좀 강하게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동훈 그 얘기는 아마 여성의 얘기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푸근한 모습, 이제 모습도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단정한 모습은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서민적인 그 한동훈 장관 부유하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또 부인도 아주 명문 집안에 이제 따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잤는데 이제는 정말 저 밑에 내려가서 저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또 고등학생들하고 사인회도 하지만은 아주 어린애들하고 천진난만하게 축구볼도 좀 차고 네. 또 아주 어린 여학생 손을 잡고 같이 이 공기놀이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더 큰 정치적 세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여성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